반갑습니다. 동네에서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이웃과 함께 풀어가는 마을발전소의 김영림입니다. 동네에서는 다들 저를 림이라고 부르고요. 지금 마을 활동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텐데, 마을 활동가는 이렇게 마을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또 그것은 특별히 어디 소속되어서 활동하지 않더라도 선생님 스스로 내가 활동가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면 마을 활동가라고 부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마을 활동가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기관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마을 활동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마을발전소라는 사회적 협동조합 안에서 지역의 주민들을 만나고 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같이 할 사람들을 함께 모으고 활동하는 그런 마을 활동가로 2015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왔고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처럼 많은 자원봉사 활동이라든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답니다. 누구든 내 동네에 관심을 갖고 내 동네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동네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면 스스로 활동가라고 이름 붙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마을 해보시겠습니까? 동장놀이 TV. 마을에서 희망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마을 활동 깊게 보고 멀리 보는 오늘 이야기를 나눈 저는 김영림입니다. 동네에서는 다들 저를 림이라고 불러요. 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유난히 더 반갑습니다. 그래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에서는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것이 가장 첫 걸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인사는 반갑게 나누셨나요? 내일부터라도 우리 누군가 이웃을 만나게 되면 먼저 인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마을 활동가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동네에서 다들 림, 마을 활동가 림 이렇게 불러주시기도 하고요. 오늘처럼 이렇게 마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때에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처음에 마을에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그냥 동네에서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하는 그리고 또 동네에 가면서 인사 나누는 사람들이 얼마 없는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마을에 직접적으로 발을 담그고 열심히 활동하다 보니까 어느새 재미난 마을 활동을 이렇게 알려드리는 사례를 또 발표하게 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앞에 귀한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주민들이 등장해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또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마을살이, 의미 있는 마을살기를 꿈꾸는 사람들을 하나둘 만나는 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런 도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도표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한살이를 나타내는 통계청 자료입니다. 요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기가 쉬우신가요? 아이들을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귀하게 키운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행복하니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학을 하고 또 취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여전히 취업률은 가장 낮고요. 그리고 열심히 취업 공부를 해서 취직이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연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에 최고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장 제 문제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노후 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도 막연히 노후 대비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크게 있진 않습니다. 저축이나 연금을 떠올리기는 하는데 막상 다음 달 집값으로 대출받은 이자를 납부할 생각을 하면 연금이나 저축은 꿈꾸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르신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많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고민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또 대한민국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공동체로 이 활동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갸우뚱하실 텐데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이러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저 림은 어떻게 이렇게 공동체를 만나게 되었을까요?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우연히 아이가 초등학교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아이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또 함께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크리스마스 때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을 미스 코리아 누나들이 돌보던데 우리도 그런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는 직장 생활을 해서 친정 엄마가 아이를 다 키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이 키우는 것이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또 다른 아이를 한번 집에서 키워보자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막상 제 손으로 아이를 키워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리기도 했죠. 그래서 당장 해외로 입양 가는 아이들을 위탁하는 위탁가정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가 5개월에서 6개월쯤 넘어갈 때 저희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키우려고 하다 보니 이 아이가 밤낮이 바뀐 거예요. 이 아이의 잠을 재우기 위해서 밤이고 낮이고 없고 장승배기에서 사육신공원까지 또 때로는 현충원까지 업고 다녔죠. 어쩌면 제가 40여 년 동안 동네에 살면서 다니던 동작구보다 훨씬 더 많은 골목골목을 이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누빈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혼혈이고 아들이다 보니까 입양이 잘 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저하고 함께 살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게 됐죠. 그리고 2년 만에 미국의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떠나게 됩니다. 이 아이를 키우면서 만났던 엄마들과 저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아이가 떠난 후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무척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우연치 않은 기회에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마을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공모사업 지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업 이름이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었죠.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많은 엄마들하고 함께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엄마들과 아이들하고 책을 읽고 그 책에 있는 이 활동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해서 동네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한 해 갈수록 아이들이 많이 모이게 됐고요. 처음에는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모였던 엄마들이 이제는 우리의 아이, 또 우리 동네의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활동으로 점점 확대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저희가 아이들하고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떠나게 됐죠. 작은 구립도서관에서 시작한 저희들은요, 동네에서 떠드는 도서관을 꿈꾸면서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비탈길에 꽂혀있던 작은 창고를 개조하게 됩니다. 동작구청 공원녹지가를 통해서 도서관은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하게 되죠. 이 도서관은 동네 어르신들이 산책하는 길에 책을 읽기도 하시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기도 하며 아이들이 책을 읽고 서로 오늘은 콩쥐가 되어보고 또 오늘은 팥쥐가 되어보면서 서로의 입장을 같이 이야기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숲에서 함께 책을 읽으면서 오감을 통해서 같이 공감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도서관은 구나 시에서 지어주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주민들의 힘으로 우리가 공간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도 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다 보니 점점 지역의 활동들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어서 함께 활동하고 싶은 모임들이 여러 가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중 하나는요, 꼬마 농부교실이에요. 이 꼬마 농부교실은 실제로 대학생 형 누나들에게 도시농업을 배운 친구가 동네의 동생들에게 모종 심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페트병이나 또 아이스 커피 컵을 이용해서 동네에 그 작은 배추나 열무를 심어서 같이 함께 키워나가는 꼬마 농부교실 텃밭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추와 열무가 자라나게 되면요, 김장철에 같이 이렇게 모여서 김장을 담궈서 폐지 주는 어르신들께 나눠드리고 있어요.
벌써 2015년부터 여러 해 동안 끊이지 않고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저렇게 빨간 김치가 아니라 백김치를 담궈다 드렸더니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렇게 자연과 함께 숨 쉴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고 또 그 작물들을 어르신들과 나누면서 나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돼서 한 뼘 한 뼘 더 성장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을 작은 소식지로 만들어서 2달에 한 번씩 마을 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즐거운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동작에서 동작쿵짝이라는 축제들을 2015년부터 저희가 해왔습니다. 이 동작쿵짝은요, 누구든 같이 함께 손을 보태서 만들어가는 축제이고 어떤 해에는 10팀도 오시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20팀이 오시기도 합니다. 이 축제에는요, 누구 한 사람의 활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동네에서 활동하는 많은 단위들이 나와서 함께 활동을 공유하고 또 함께 할 이웃들을 찾는 과정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세상에서 2번째로 긴 김밥 말기가 유명한데요. 첫 번째로 길다고 하면 기네스북에서 제로올까봐 세상에서 2번째로 긴 김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축제에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축제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얼굴을 기억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인사 나누고 얼굴을 만난 사람들을 오가면서 지난번 동작축제에서 만났지요? 하고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저는 어쩌면 이 인사 나누기가 사회 안전망의 가장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김밥을 말다 보면요, 서로 자연스럽게 어깨가 맞닿기도 하고 또 처음 만났는데도 같이 김밥을 말 때 호흡을 맞추고 그리고 김밥을 썰어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면서 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아이가 이 축제에 참가해서 또 다른 어른들의 얼굴을 알게 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 합니다. 많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CCTV는 범죄가 일어나더라도 예방보다는 사후 녹화 방법밖에는 없죠. 당장 그 순간에 예방하고 그 순간을 지킬 수 있는 거는 저는 걸어다니는 CCTV인 사람의 눈, 이웃의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축제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수많은 걸어다니는 CCTV를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아이가 그러한 안전망 속에서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저는 이런 동네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함께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에는 유명한 소리샘 복지관이 있죠. 청각장애인 복지관이다 보니 동작구에는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아이들 또래 친구들이 많이 없기도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소리가 들리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가 커져서 또래 친구들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런닝맨 미션을 통해서 또래 친구들이 건청 그리고 또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서 활동하는 것들도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이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서서 향후에 이 아이들이 커가면서 소통하는 계기와 방법들을 알게 해주는 귀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요, 많은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저희는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마을 화폐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마을 화폐는 동네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주민들에게 지급을 해드리게 되는데 단위가 우리는 보통 1,000원, 2,000원 말씀하시죠? 저희는 동작구의 동, 마을 동, 그리고 움직일 동에서 널리 퍼지라고 1,000동, 2,000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유경제는요, 단순히 물건을 나눠 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쌓고 그것이 사회적 자본이 되어서 이 공유경제를 통해서 마을의 경제활동이 숨통을 트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동네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앞에 가맹점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상점을 운영해온 가게들이 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도 하고 또 그 가게가 많이 마을 화폐를 통해서 활성화가 될 경우에는 가게에 손님이 많아지면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야 되잖아요. 그 고용할 때 이왕이면 우리 동네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숨구멍을 저희는 이 마을 화폐, 지역 화폐라고도 불리우는 화폐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똑도서관이라는 공유 도서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똑똑도서관은 이웃들이 함께 책을 나눠 읽고 그 책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나의 단순한 필요에 의해서 그 필요들이 모여서 우리의 필요가 되고 그것들을 해결할 때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이웃의 손을 보태서 해결하면 조금 더 빨리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고요. 이렇게 직접 참여하시다 보니 생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그것이 또 나아가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이 이제 마을 활동이고 또 공동체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참여하고 해결하고 지역사회까지 변화시킨다는 이런 말만 들으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이 모여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동네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누구나 어디서나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활동으로 저희가 또 2020년 작년에 활동했던 장난감 병원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시민 실험실이라는 것을 통해서요. 저희 마을발전소에서는 장난감 병원 장난이 아니야를 만들게 됐는데요. 저희는 커다란 고민이 있었어요. 동네의 환경 문제와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난감이라는 소재를 찾게 되었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이런 기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상도동 한복판에 1급 발암물질이 있다더라. 성면이 그대로 방치되어서요. 주민들의 건강도 많이 해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뉴스 보도가 될 때에는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그런데 잠시 뒤에 뉴스도 잠잠해지고 또 우리는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는 기후위기,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더 자각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상도 4동은요. 어린이와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가 많이 있어요. 어쩌면 이 동네는 조용한 동네라는 이야기들이 있을 만큼 경제활동도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과 어르신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더욱더 활동이 위축이 많이 되었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저희는 이 상도 4동에서 장난감 쓰레기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장난감 쓰레기가 왜 생겼는지 여기저기 여쭤보았더니 장난감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고장이 났는데 마땅히 고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커가는데 커가면서 장난감이 재미없어지고 필요가 없어지는데 이 장난감을 마땅히 줄 친구를 찾기도 어렵고 또 그리고 이 장난감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고쳐서 쓰거나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함께할 이웃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였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저 역시 장난감이 재활용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난감은 여러 가지 색깔이나 다양한 물질이 복합되어서 재활용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장난감은 실제로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난감을 이제 그냥 버리지 말고 장난감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쓰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장난감 병원 장난이 아니야에서는요. 장난감을 수리하고 소독하고 재활용을 해서 환경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참여형 환경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고치는 과정들을요. 어르신들과 함께 하다 보니 어르신 일자리가 마련이 되었어요. 그리고 장난감을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이 장난감 병원을 찾다 보니까 1, 3세대의 통합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기도 했죠. 저희는 그래서 동네의 아이들을 어르신들이 또 늘상 길에서도 인사하고 지켜봐주는 걸어다니는 CCTV 역할까지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이 장난감 병원에서는요. 수리, 소독, 대여 그리고 함께 공유하는 활동까지 모두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장난감은요. 분해해서 저희가 새로운 교육교구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장난감 병원을 함께하고 싶으시다고요? 저희는 장난감을 수리하는 수리공이 아니라 장난감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장난감 병원의 의사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총 15분의 장난감 병원 의사선생님께서 같이 계시고 의사선생님께서는 장난감을 수리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교육받고 활동하고 계시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장난감을 고치는 방법들 그리고 이 치료 과정들 또 뿐만 아니라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저렇게 방역활동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기도 하고요. 장난감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장난감을 어떻게 사용하면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안내해 주시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15분의 장난감병원 의사선생님께서 항상 장난감을 기다리면서 또 아이들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병원에 오게 되면요, 장난감의 무게를 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만큼 장난감 쓰레기들을 다시 활용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장난감에도 전동 장난감, 헝겊 장난감, 그리고 나무 장난감 모두 저희가 활동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렇게 큰 소독기에서 장난감들을 소독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답니다. 저희는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장난감 수리, 소독, 재활용한 것들이 1000여 개가 넘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우리 동네에서도 장난감 병원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장난감 병원 개원하기 매뉴얼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난감 병원 의사 선생님들은 총 남자 의사 선생님 7분에 여자 의사 선생님 8분이 계시고요. 이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어를 통역하실 수 있는 수어 통역 의사 선생님도 계시답니다. 그리고 이 활동들이 저희는 단순히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서 시작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커다란 자원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구 생태계 복원에까지 저희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곤층을 감소시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렇게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을발전소 장난감병원 장난이 아니야에 함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요. 코로나19로 비록 저희가 대면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장난감 수루 형태의 방법들도 이용하고 있어서 많은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이렇게 저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마을에 사람 사는 재미, 마을 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의 삶 자체는 마을 그대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하고 2년 동안 살다간 우리 친구는 미국에서 좋은 부모님과 함께 잘 지내오고 있고요. 이 미국의 부모는 그 이후에 또 2명의 아이들을 더 입양해 갑니다. 저는 이 마을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 입양 가는 아이가 없는 동네 만들기가 저의 꿈이기도 하고 저의 미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활동을 저 혼자 할 수 없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입양 가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마음을 조금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아서 주민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 되는 삶을 가지고 있는 마을의 진짜 주인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붕어빵 가게가 열렸습니다. 3개에는 1,000원이라는데 하나는 200원이라네요. 저 같으면 5번을 왔다 갔다 할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 가게 아저씨가 하나에 200원을 받는 이유를 여쭤보니까요. 할머니 한 분이 딱 200원 내실 형편밖에 안 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내 마을 공동체 그리고 내 이웃의 사정을 알아가는 것들, 이것이 저희의 마을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고 그 아픔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들이 저는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그 활동에 의의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게는 마을은 요술램프 같았어요. 지니의 요술램프를 생각하면 모두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주는. 어쩌면 제게도 마을은 지니의 요술램프처럼 제가 바라는 일들을 모두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니의 요술램프를 가만히 집에다 두면 이루어지나요? 지니를 나오게 하려면 램프를 비벼줘야 되죠. 가만히 두면 고철 램프에 불과한데 램프를 손으로 비벼주면 지니가 나와서 무엇이든 다 들어줍니다. 마을 활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 필요로 하는 일들을 한 발짝 떼는 활동으로서 지니의 램프를 비벼내듯이 이렇게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한 걸음 떼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일들을 이루어주는 요술 램프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의 활동을 함께하고 싶으시다거나 이렇게 마을 활동이 조금 더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길에서 만날 때에는 그냥 님 이렇게 불러주시면 저도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마을 이야기를 모두 나누기가 어려워서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렇게라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너무 반갑고 감사한 시간이고요. 예, 동작 노인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예, 또 거듭 새로운 마을에서 꿈꾸는 희망들을 같이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 노인 TV